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작년 10월 2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오늘로 벌써 90일이 됐습니다. 그 사이 우리가 모르고 지내던 부조리한 현실이 하나둘씩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며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우리는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농단 사태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 첫날 저녁 식사로 먹었다고 알려진 메뉴까지도 수일간 포털 사이트 상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어떤 음식인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 곰탕이 주인공인데요. 최순실 씨가 곰탕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는 그 이야기로 곰탕이 유명세를 타자 서울 일대의 곰탕집은 매출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는가 하면 마트와 홈쇼핑에서는 곰탕 제품과 재료가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답니다. 최근엔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한우와 사고를 섞은 곰탕 세트가 백화점, 마트의 판매대 중심으로 자리할 만큼 아직까지 그 인기와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메뉴판엔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상은 값싼 수입 소고기를 사용하는 일부 곰탕 전문점. 그리고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끓여냈다는 곰탕은 각종 첨가물이 잔뜩 든 진액을 사용해 몇 분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있던 그 현실을 저희들은 지난 2년 전 착한 곰탕 편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다시금 곰탕이란 음식에 열풍이 분 지금 과연 곰탕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착한 식당을 만날 수 있을까요? 최순실 씨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실상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드러나는 현실 속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자에 여전히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검찰 조사 첫날 저녁 최순실 씨가 먹었다고 알려진 곰탕까지도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도피 생활 중에도 즐겨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곰탕이라는 음식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마트에서까지 최순실 이름을 내걸은 곰탕은 인기 품목으로 자리했습니다. 사실 곰탕이란 한국의 오랜 전통 음식으로 조선 요리 제법에서는 소태, 양과 창자와 같은 내장과 소고기, 무와 파, 계란 등을 넣어 오랫도록 팔팔 끓여낸 다음 밥을 말아먹는 음식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좋은 재료로 정성껏 끓여낸 곰탕. 지난 2014년 4월 전라남도 무안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질 좋은 한우만을 선별해 매일 가마솥에서 직접 끓인다는 이곳의 곰탕. 전통 나주 곰탕 방식을 고집해 고기만으로 육수를 뽑아내는데요. 이 먹음직하게 삶아진 윤기까지 흐르는 고기의 모습 보이십니까? 이렇게 한 차례 고기를 삶아낸 후에도 맑은 국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기름을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죠. 고기에서 계속 나오니까. 고기가 썰 때 다 발랐는데도 이게 고기 사이사이에서 기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 끓였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계속 걷어내야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오랜 정성과 시간을 담아 만들어낸 뜨끈한 곰탕 한 그릇. 우리는 이곳을 제42호 별 5개짜리 착한 식당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의 곰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곰탕이라고 적혀있어요. 최순실이 먹은 곰탕인가? 정말 이곳에서 최순실 씨가 먹었던 곰탕을 판매하는 걸까?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 집의 주 메뉴는 닭갈비지만 하단 식사 메뉴에는 곰탕도 판매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순실이 먹은 곰탕이 여기 거예요? 그거는 저 서초동 더 멀리는 데.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처음에 곰탕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최대적으로 곰탕 먹었어요. 젊은 사람들 곰탕 잘 안 먹거든. 근데 저쪽으로 가서 고등학생들도 와서 곰탕 먹어요.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내걸어 더욱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이곳의 곰탕.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사골로 끓여냈는지 국물의 색이 뽀얀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먼저 국물부터 먹어봤습니다. 사골을 무거운 느낌이나 깊은 맛이 안 나고 약간 좀 맑은 분위기가 맑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곰탕 속 고기의 맛은 어떨까? 대체적으로 고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썰어져 있지 않고 좀 작은 편이에요. 어떤 거는 좀 약간 질기거나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쉽게 무난하게 부드러운 정도. 일반적인 곰탕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러운 고기 부위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덩어리진 질긴 고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곰탕 고기는 뭐예요, 이 고기가? 머리를 보면은 이름대로 양쪽에 볼살이 다 있어요. 볼살이 그럼 뻘살은 한우예요? 다만 뭐 볼살은 그렇게 많은 양을 수육을 호주산. 하지만 손님들이 볼 수 있게 큼지막히 붙여놓은 원산지 표시판에는 소머리 고기가 국내산 한우라 쓰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식당을 살펴보던 중 주방 안쪽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리대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고 있는 식당 주인. 손님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공간에서 있어선 안 될 행동입니다. 우리는 곰탕의 실태를 확인해보기 위해 또 다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푸짐한 양의 깔끔한 국물 맛이 인상적이었다는 곳인데요. 이른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안은 이미 손님들로 발릴 틈이 없습니다. 곰탕 외에도 갈비탕, 도가니탕 등 메뉴의 구성이 다양한 이곳. 저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갈비탕과 곰탕이 나왔습니다. 맑은 빛의 곰탕에는 당면과 달걀 지단, 그리고 넉넉한 양의 고기가 들어있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 부드러운 식감이 인상적인 이곳 곰탕 고기의 원산지는 호주와 미국산인데요. 그렇다면 곰탕 국물은 어떤 맛일까? 인기 메뉴라는 갈비탕 또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큼지막한 갈비뼈가 들어있는데요. 기대감을 품고 맛을 보던 도중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왜요? 똑같아요? 같은 국물 맛을 내는 곰탕과 갈비탕. 내용물을 건져 확인해보니 갈비탕엔 갈비가, 곰탕엔 살코기가 들어있었는데요. 하지만 계란 지단에 당면이 올려진 갈비탕과 곰탕 국물은 맑은 갈색을 띠는 것이 맛과 색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곰탕이랑 갈비탕이랑 국물 맛이 비슷한데 똑같은 거예요? 아니 고기만 다른 거 같고. 근데 갈비탕이랑 곰탕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 곰탕과 갈비탕의 제조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개수대에 뭔가를 꺼내놓는 직원. 하얀 빛과 갈색 빛의 얼음 덩어리, 바로 육수 진액입니다. 잠시 후 살짝 녹인 이 팩을 뜯어 커다란 통 안에 집어넣는 직원. 곧이어 갈색 빛의 팩을 뜯어 육수통에 집어넣습니다. 팩에 남은 것까지 알뜰하게 물로 헹궈 통 안에 붓는데요. 이 진액은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 방금 전 통에 집어넣은 것들을 확인해봤지만 무지 봉투에 담긴 진액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니 아까 그 얼음 덩어리는 이미 육수로 변해 있었는데요. 고기 한 점 없는 진액을 녹이면 이렇게 순식간에 고기 국물이 완성됩니다. 가미탕도 국물은 똑같은 거예요? 고기는 어떨까? 1인분씩 이렇게. 갈비다. 이렇게 미리 익혀서 냉동한 고기를 육수에 얹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우려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펄펄 끓는 육수를 이 플라스틱 바가지로 퍼서 손님에게 나갈 뚝배기에 옮겨 담고 있었는데요. 환경 호르몬 유출이 염려된 상황. 곰탕은 이렇게 손님상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리 삶아 냉동한 고기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는 다양한 냉동 진액을 혼합해 간단하게 만들어낸 곰탕은 2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하고 깊은 맛이 인상적이고 한우까지 듬뿍 넣어준다는 또 다른 식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에서 음식에 대한 주인의 강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메뉴판을 살펴보니 이곳 곰탕의 가격은 8,000원, 메뉴명도 한우곰탕이라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저통에서도 이 한우곰탕에 대한 소개글을 볼 수 있었는데요. 100% 한우만을 사용하고 양질의 고기만을 넣어 오랜 시간 고아낸 음식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거 저희 한우곰탕 2개 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한우곰탕이 나왔습니다. 이곳 또한 국물의 색이 맑은 게 특징이었는데요. 여기에 풍미를 더해줄 파와 참깨 가루까지 뿌려져 있는 이 곰탕. 무엇보다 곰탕에 담긴 푸짐한 고기의 양이 인상적입니다. 과연 이 고기의 맛은 어떨까요? 그런데 한우곰탕에 들어가는 부위인 볼살의 원산지는 뉴질랜드 수입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주방에 들어가 보니 마침 곰탕에 쓰일 고기를 해동하고 있었는데요. 원산지 표기대로 수입산 볼살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다 할 거야? 이 고기는 사용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머릿고기 20g에 볼살 50g. 곰탕엔 볼살뿐만 아니라 머릿고기도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직원은 미리 조리해 냉동된 볼살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저울로 달아 1인분씩 비닐봉투에 소분합니다. 이렇게 소분한 고기는 냉장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메뉴에 들어가는 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문이 들어옴과 동시에 소분한 봉지를 뜯어 고기를 담은 다음 육수를 부어 불 위에 올려주면 금세 완성되는 곰탕. 그렇다면 이 육수는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잠시 후 직원이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이내 물에 이것을 녹입니다.
바로 이전 식당에서도 봤던 그 냉동 육수 팩이었습니다. 만들어갖고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 온다는 육수의 성분을 살펴보니 한우 외에도 다양한 복합 조미료로 맛을 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하게 농축된 진액인 만큼 한 봉지만 있으면 금세 한 솥 가득 육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육수 한 봉에 소금도 간장. 과연 이 스프의 정체는 무엇일까? 스프는 어디 있어요? 스프는? 우리는 스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직원이 알려준 방을 찾았는데요. 투명한 봉지 안에는 갈색의 가루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져 있네. 봉지 속 내용물을 꺼내보니 고운 입자가 눈에 띄는데요. 이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 먹어봤습니다. 태국이나 라면 스프 맛이 나. 조미료 맛과 흡사한 이 가루는 곰탕의 맛을 내는 중요한 재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스프는 뭐예요? MSG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 얼마나 끓여야 돼요, 시간이? 곰탕 같은 경우는 한 30분에 하죠. 아, 한 시간 정도? 왜냐면 이만큼 물을 걸어서 여기까지 끓이는 시간이 있어요. 각종 조미료로 맛을 낸 진액과 가루로 단 30여 분 만에 완성된 이 육수. 사용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육수를 낼 때 고기로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이 맛있어요. 이 국물에 꼴까지만 꼴고 대관인 것도 맛있어요. 갈비는 왕갈비 이름만 바뀌는 거. 다 같은 육수예요. 네, 직접 끓이시는 분들은 꼭 있어요. 왜냐면은 끓여서 타시나 내가 타시나 맛은 큰 차이가 없어요. 공장에서 모두 조리된 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곰탕. 이것만 외우셔도 라면만 끓이시는 분들이 80%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라면만 라면만 끓여도. 오랜 시간 정성으로 끓여냈다는 이곳 한우 곰탕의 실체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곰탕은 어떤 고기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 한 축산물 시장을 찾았습니다. 곰탕집에선 대부분 어떻게 가져가요? 보통 곰탕집에서는 소의 양지와 사태 부위를 사용한다는데요. 복부 부위인 양지는 진한 국물을 내주고 정강이 부위인 사태는 담백한 맛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사골을 넣어 끓이는 곰탕이 최근엔 인기라며 뼈를 추천해 주는데요. 그런데 직원은 이야기 도중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곰탕이나 소금탕이나 따로 구분되지 않아요. 국물은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어차피 육수를 사골만 설렁탕이라 그래도 사골만 하나만 갖고 육수를 내지는 않고 소고기는 또 양지 같은 거 넣어서 이 말은 사실일까? 다른 상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설렁탕이라고 국수만 들어가면 설렁탕, 국수 안 들어가면 곰탕. 설렁탕 달라면 면제 주고, 국수 식차로 사면 곰탕 주고. 상인의 말은 사실일까? 우리는 사골을 사용해 진하고 뽀얀 국물에 곰탕을 끓여낸다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른 점심시간.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입구부터 테이블 끝자리까지 손님들로 꽉 찬 상태였는데요. 자리가 나길 기다리던 중 항아리에 붙어있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소의 다양한 부위와 등급이 적힌 확인서였습니다. 메뉴판에는 한우 사골만을 사용해 28시간 정성스레 구워냈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사골로 우려냈다는 설렁탕과 곰탕. 가격은 곰탕이 3,000원 더 비쌉니다. 설렁탕 하나랑 해물곰탕 하나 주세요.
곧이어 주문한 설렁탕과 사골곰탕이 나왔습니다. 설렁탕과 곰탕을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담겨진 그릇만 다를 뿐 국물의 양이나 색을 비교해 봤을 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탕에 들은 내용물을 건져 비교해 봤습니다. 곰탕에는 고기와 내장, 소면이 들은 반면 설렁탕에는 고기와 소면만 들어 있습니다. 설렁탕엔 고기 5조각, 곰탕엔 고기 3조각과 내장 부위인 허파와 양이 3조각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이제 같이 끓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르잖아요. 사골곰탕은 그러니까 양도 들어가고 허파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농도가 더 진해져요. 끓이면서. 꿀이 약간 차이가 나요. 농도의 차이가 한 12%가 더 진해요. 얘는. 결국 곰탕이 더 비싼 건 약간의 내장을 넣어 한 번 더 끓여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골 곰탕집도 찾았습니다. 가게로 들어서기 전 주방 안에서 팔팔 끓고 있는 가마솥이 눈에 띄는데요. 우와. 가마솥 안에는 뽀얀 빛의 육수가 끓고 있습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식당 안. 메뉴판을 살펴보니 이곳 역시 사골곰탕과 함께 설렁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적힌 내용을 자세히 보니 곰탕은 설렁탕보다 정확히 170% 정도 진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설렁탕 하나랑 곰탕 하나. 네, 알겠습니다. 곧이어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일단 뽀얀 빛의 설렁탕 국물은 곰탕의 국물 색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각각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건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설렁탕에 들어있는 것들과 곰탕에 든 내용물을 비교해봤습니다. 곰탕이 그냥 내장이나 약간 좀 배추나 같은 거 좀 더 넣어서 만든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 설렁탕과 사골곰탕. 이건 역시 곰탕에 약간의 내장과 대추와 마늘 한 알이 더 들어간다는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집은 국수 넣고 안 넣고 차이를 느낄 수도 있거든. 국수 하나에 3,000원 차이 나면 누가 먹겠어? 나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여기는 배추하고 마늘하고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기를 다 넣어주고 똑같은 국물로 다 하는 대합을 하는데 여기 좀 더 진해요. 왜냐면 직화하면 더 끓이니까 쫄겠죠. 곰탕과 설렁탕의 3,000원 가격 차는 이렇게 발생했던 겁니다. 우리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착한 곰탕 찾기에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시청자의 제보와 제작진의 자체 조사를 통해 모아진 40여 곳의 식당을 1차 검증한 뒤 5개의 식당을 최종 검증 후보에 올렸습니다. 착한 식당 후보 검증엔 요리 연구가와 식육 전문가가 함께했는데요. 고기의 신선도도 좀 체크를 해볼 거고 가격에 대비 고기의 양. 어떤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을 섞거나 그걸 꼭 좀 짚어봐야 돼요. 기름이랑 불순물들을 잘 걷어낸 그런 좀 정성이 가득한 좀 처리가 잘 된 깔끔한 그런 곰탕을 한 그릇 찾고 싶습니다. 착한 식당 후보 검증을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입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가게 앞 무언가가 검증단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바로 곰탕이 끓고 있는 가마솥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간 상태에서 끓이고 있는 거. 검증단의 말처럼 3개의 솥 중에서도 가운데서만 김이 나고 있었는데요.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니 진해 보이는 곰탕 육수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가마솥 옆에는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기대감을 안고 들어가 봅니다.
메뉴판을 살펴보니 소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이라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거 특 하나 드셔보세요. 특? 네, 특별히. 양이 많은 게 아니라 고기가 많아요. 고기가 많은 거예요? 투로 하나 주세요, 그럼 저는. 그리고 보통도 고기 워낙 많이 들어요. 메뉴를 주문한 후 어딘가를 계속 응시하던 검증단. 잠시 후 벽에 걸린 무언가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는데요. 식육 전문가가 확인한 것은 바로 도축 검사 증명서였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건 바로 유구. 이것도 국내산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표시하고 하게 되면 상관은 없어요. 곧이어 주문한 곰탕이 나왔습니다. 고기가 진하게 우러난 것 같은 국물색. 검증단의 눈을 사로잡은 노그릇. 이 노그릇은 일단 먹기 좋을 만큼 뜨거운 게 또 장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릇은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전통 방식으로 놋그릇에 담아 적당한 온기를 품은 곰탕. 곰탕의 진한 향은 물론 국물의 맛까지. 곰탕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먹던 곰탕에서 나는 향은 아니에요. 직관장 이렇게 하실 때도 고구마 냄새도 나잖아요. 그럼요. 그 냄새가 딱 그 냄새죠. 과연 특이한 향의 정체는 무엇일까? 향 같은 거 나는 게 이게 혹시 조미료 쓰지 않는 대신 마늘 잡아야 되거든요. 궁합이 잘 맞는 꿀약재가 들어가는데요. 헛개, 엄나무, 등등수 완전히 비지입니다. 고기 국물의 달큰한 맛이나 고기를 씹었을 때 내는 고기 자체의 육향과 단맛이 향이 너무 가려져서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렇다면 국내산 유구를 사용한다는 이곳 곰탕의 고기 맛은 어떨까? 잘 익혔고 적당히 콜라겐들이 잘 섞여서 씹었을 때도 맛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기의 상태를 살피던 식육 전문가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핏물의 흔적. 공장에서 실수가 만든 근출혈이 생깁니다. 근출혈을 어느 부위에 확인할 수 있게 슬라이스하는 부분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출혈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손질을 하셨으면은 조금 괜찮았을 텐데 그냥 소비자분들한테 나온다고 하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잘 삶아진 국내산 유구와 놋그릇을 사용하는 점에선 칭찬을 받았지만 고기의 전처리 과정과 짙은 한약향이 다소 아쉽다는 평. 우리는 아쉬움을 남긴 채 식당을 나섰습니다. 두 번째로 검증단과 향한 곳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 곰탕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곰탕을 설명하는 글에 시선이 머무르는데요. 사고를 6시간씩 총 3번 고안했다는 이 집 곰탕은 곰탕 끓이는 시간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합니다. 음식에 대한 상당한 인식을 사람이 과연 이곳에서 착한 곰탕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식당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전국 어디든 배송한다는 문구를 보니 이 집 곰탕의 맛이 더욱 기대가 가는데요. 메뉴판을 살펴보니 곰탕의 가격은 8,000원. 시중 판매 가격에 비해 다소 저렴한 편입니다. 게다가 직접 만든 것이 느껴지는 반찬들이 시선을 끄는데요. 신선한 채소는 물론 깍두기, 김치와 함께 차려진 이 조개젓에 검증단의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되게 신선해 보인다. 원재료 자체에다가 양념이 얹어 나온 거는 재활용을 안 한다라는 거를 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좋다, 안심이 좀 가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곰탕이 나왔습니다. 사골로 고안해어 그런지 뽀얀 빛의 국물에는 고명으로 파가 듬뿍 올려져 있는데요.
게 티가 확 나죠. 육안으로 봤을 때도 기름 뜨는 것도 없고 깔끔해 보이는 거지. 검증단은 기대감을 안고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단맛이 나거든요. 다른 이 유구에 비해서 식사를 쓰고 고기를 쓸 때는 단맛이 올고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단맛이 상당히 올라와서 첨가물이나 조미료를 일절 쓰지 않는다는 이곳. 감칠맛과 단맛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양파, 대파. 아, 그걸 끓여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맛이 되게 단맛이. 네, 번거로. 고기에서 좋은 재료에서 나는 그 맛에 높이를 넘었습니다. 감칠맛, 단맛이 상당히 많은 맛이에요. 그렇다면 고기의 상태는 어떨까? 이렇게 고기를 특이하게 다 찢어서 놓으셨네요. 다른 곰탕집과는 달리 고기를 결결이 찢어 넣은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고기 맛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고기 건져 먹는 재미나 맛이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딱 육개장식으로 고기를 찢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먹는 난 처음 보는 양념만 해서는 스프나 좀 넣으면 육개장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바로 육개장이 너무 맛있어요. 그런 재료 사용한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찾는 착한의 기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이 들어간 건 느껴지지만 고기의 손질과 조리법이 곰탕용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검증단의 의견. 이것 또한 우리가 찾는 착한 곰탕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착한 식당 후보 검증을 위해 세 번째로 찾은 곳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곰탕집. 가장 먼저 검증단의 눈길이 머문 건 매일 새벽 국내산 한우로 곰탕을 고아낸다는 문구였는데요. 이곳은 마치 김밥집처럼 출입구 쪽에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주인의 조리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볼 수 있었는데요. 눈길을 떼지 못하는 전문가. 이곳은 식당 밖에서도 주방 안을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는 그만큼 요리하는 과정이나 내 음식에 대한 자신이 있을 때 그렇게 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인테리어가 아주 깨끗하고 주 메뉴이자 가장 인기리에 판매된다는 이곳 곰탕의 가격은 10,000원. 반찬은 신선한 채소와 김치, 깍두기가 함께 제공되는데요. 곧이어 주문한 곰탕도 나왔습니다. 속이 비칠 정도의 맑은 국물 위엔 고명으로 파와 참깨가 올려져 있는데요. 국물 안으로 비친 고기의 양이 상당해 보입니다. 고기 양이 상당히 크죠. 여기도 씹을 거리가 있을 정도로 썰어놨어요. 푸짐한 양만큼 곰탕의 맛에도 기대가 커지는데요. 굉장히 맑고 끓이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내고 끓이는 양지라는 기름져서 그렇죠. 사이사이에 기름이 많아요. 푸짐한 양은 기본, 깔끔한 전처리 작업에 국물 맛 또한 훌륭하다는 검증단의 평가. 그렇다면 곰탕과 함께 나오는 반찬의 상태는 어떨까? 자세히 살펴보니 김치는 물론 깍두기 또한 하얀 빛에 가까운데요. 이 김치, 과연 맛은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깍두기로 담은 김치는 아니에요. 그냥 국물이 지금 많잖아요. 시원하게 그냥 분홍 깍두기처럼 담은 김치. 원래 그렇게 담은 김치예요. 그냥 먹어요. 이제 다 먹었어. 옆 테이블 빈 깍두기 그릇이 이곳 김치의 맛을 대신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맛에 반해 포장까지의 식당을 나온 검증단. 최종 검증이 끝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들어봤습니다.
고기 그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고기의 양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만족하다고 봅니다. 기름이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정성을 봤어요. 그런 걸 볼 때는 자기 음식을 그냥 흐트러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며칠 후 늦은 저녁 시간. 우리는 검증단이 인정한 이곳을 최종 착한 식당 후보로 선정하고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 팀에서 나왔는데. 잠시만요. 그 사장님 잠깐. 곰탕을 만드는 주인공을 만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착한 곰탕집을 찾고 있어요. 좀 저희가 사장님이 괜찮으시다면 그 오픈 검증 촬영을 좀 요청드려도 될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많이 당황스러우세요, 사장님? 왜냐면 이제 하다 보면은 다 알아요. 이제 딱 이제 몇 명 딱 정해져 있는데 하는 양? 오버해버리면은 손님한테도 이제 좀 소홀하게 되고 광고 손님은 제가 거의 얼굴을 다 아니까 긴 설득이 이어졌습니다. 좀 힘드실 건데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해야 되니까. 저희 괜찮습니다. 그래도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고. 괜찮을까요? 저희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요? 예. 해보죠. 착한 곰탕의 후보 윤양근 씨입니다. 장사가 끝난 늦은 밤. 다음 날 판매할 곰탕 준비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검증단이 입을 모아 칭찬했던 고기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창고에 보관된 모든 고기는 맛과 품질에 있어 가장 으뜸으로 친다는 한우 암소. 그가 한우를 고집하는 이유는 명쾌합니다. 육수 쓰면 냄새 나서 못 먹어. 그 비린내 나가지고 그 특유의 그 향이 나서 못 먹어. 맛도 없고. 근데 원가가 만만치 않잖아요. 뭔가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맛있게 끓이려면은 맛있는 거 좋은 거 해야 돼. 그런데 재료를 살펴보던 도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기를 받아온 곳이 각각 달랐는데요. 한 곳은 청주에서 또 다른 곳은 부천에서 들여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한 군데서 받으면 품질이 다 만약에 안 좋으면은 맛이 없으면은 국물이 안 좋으니까 이제 섞어서 써야 이제 국물이 이제 일정하게 이제 맛있고 이쪽에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좀 더 많이 받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받은 고기는 윤양근 씨의 손을 거쳐 다음 날 사용할 곰탕의 주재료로 준비됩니다. 양지와 사태, 목심까지 총 3가지 부위를 사용한다는데요. 고기에서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등급은 너무 좋아도 또 고기 너무 좋으면은 기름이 많기 때문에 마블링이 많다 그러죠. 마블링이 많기 때문에 고기가 흐물흐물해가지고 곰탕하고는 안 맞아요. 만졌을 때 좀 딱딱해야 되고 핏물이 안 나와 있고 기름은 흰색, 노란색만. 그런 고기면 대부분 다 괜찮아요. 아무리 때깔 좋은 싱싱한 고기라도 윤양균 씨의 손길을 거쳐야 좋은 곰탕 재료로 거듭납니다. 기름이 이제 여기서 좀 한번 1차 잘라주면은 곰탕 끓일 때 국물이 이제 기름이 조금 덜 뜨죠. 조금 핏물도 잘 빠지고 잘 국물도 우러나오고 기름 이게 먹으면 안 좋으니까 어지간한. 1차로 기름 제거를 했는데도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더 깔끔한 국물 맛을 위해 고기에서 핏물을 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녘. 윤양근 씨의 긴 하루 일과가 다시 시작됩니다. 새벽 5시부터 곰탕을 끓이기 시작해야 손님 맞을 시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마솥에 물을 채우고 가장 먼저 챙기는 건 고기입니다. 약 5시간 정도 찬물에 담거나 핏물이 잘 빠진 상태인데요. 이곳에서 곰탕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핏물을 뺀 질 좋은 한우를 솥에 넣고 푹 고아주는 것. 필요한 건 오직 시간뿐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빨리 이걸 물을 끓여야 되니까 그래야 빨리 시작을 하죠. 가마솥이 달궈지며 고기가 점점 끓을 준비를 하는데요. 육수가 끓어오르기 전 윤향근 씨가 버릇처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잠을 잠이 오니까 잠이 깨야 되니까 틀어요 아침에. 잠 깨려고? 네, 잠 깨고 혼자 일하니까 몇 시간 동안 심심하니까 라디오 들으면서 이 시간 개념도 있고. 라디오 소리와 함께 곰탕 끓이기가 시작됩니다. 윤향근 씨의 곰탕은 그의 정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가 쏟는 곰탕에 대한 정성이란 솥 앞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곰탕만을 바라보며 올라오는 거품을 걷어내는데요. 고기에는 피물하고 기름하고 제거하는 거, 이물질 같은 거 떠올라오는 거. 그러면 이거 다 일일이 제거해주셔야 돼요? 예, 이걸 제거를 해야 국물이 맑고 이제 깔끔하게 나오니까. 안 그러면 계속 있으면 텁텁하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국물에서 다 제거를 해줘요. 불순물 제거를 마친 곰탕은 한 차례 더 푹 고아내야 하는데요. 이때 느닷없이 가마솥 뚜껑을 붙들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지금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맛있게 끓이게 해주시고 오늘 만든 거 다 팔고 가게 해주라고 기도한 거죠. 마음이 편하고 내가 맛있게 끓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항상 이렇게 해요. 처음에 딱 받을 때만. 곰탕이 푹 고아지며 그 맛을 올리는 동안 윤향근 씨는 직접 매장 곳곳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당이 역사상 보수 분당에서 아, 지금 박상수인데 저 인터뷰하는 거 나와요. 7시 20분 정도 되겠네요. 7시 20분, 예. 오, 진짜 맞아요, 선생님. 비슷해요. 몸이 시계라. 사실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면서 아침에 이렇게 일하시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5년 6년 됐죠. 맛있는 음식은 곧 깨끗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 직접 청소를 해왔다는 윤향근 씨. 청소가 끝날 쯤이면 슬슬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밥을 안칠 시간. 그런데 쌀도 그냥 씻지 않습니다. 비비는 거를 50번씩 비벼요. 이렇게 안 새는 것 같죠? 제 속으로 새고 있어요, 다. 이게 그냥은요, 밥이 깨끗해야 맛있고 국물이 안 탁해지. 불려놔야 되니까. 곰탕만큼이나 밥에도 시간을 들이긴 마찬가지. 야채 왔네. 오늘 쓸 채소가 도착했습니다. 채소도 고기처럼 그때그때 쓸 만큼만 받아서 쓴다는데요. 색이 곱고 크고 싱싱한 것만 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려보낸다는데요. 특히 이 하얀 무는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밀 병기. 반찬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이제 육수 넣을 때, 육수 만들 때 쓰려고 음식을. 집에서 소 묵고 끓이면 무 들어가잖아요. 무 들어가면 이제 맛이 시원하니까. 곰탕의 시원한 맛을 살리기 위해 무와 대파, 마늘 등 갖은 채소를 넣어 3시간 동안 더 끓입니다. 총 6시간 이상 고아내야 그 맛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저 보이죠, 태양?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넘어가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안 들어와요. 딱 이맘때. 9시에서 9시 한 20분까지. 가마솥 햇빛이 쫙 들어와서 얘가 맛있어요, 곰탕.
이거 이제 항상 기를 받죠. 그 태양의 기를 가마솥. 태양의 기운까지 받아야 한다. 농담 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정성과 시간이 더해져 부드러운 곰탕고기와 진하고 구수한 육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 삶아진 고기는 곧바로 건져내어 한 김 식힌 다음 손질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곰탕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고기 손질에도 윤양근 씨의 남다른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이미 기름을 제거했지만 다시 한번 기름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기름이랑 핏물 안 빠진 거, 핏물 덩어리, 핏덩어리들 떼내야 국물이 깔끔하고 맛있죠. 이렇게 손질에 손질을 거듭한 고기, 그 맛이 참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삶아갖고 조금 풀어졌네요. 좀 드셔보세요. 담당 PD가 이 특별한 고기의 맛을 음미해봤는데요.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아, 고소해요? 네. 무슨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아요. 딱 그 고기가 딱 좋다는 게 딱 느껴져요. 냄새 안 나고 고소하고. 고소해요. 진짜 고소해요. 이렇게 불순물과 기름을 완벽히 제거한 고기는 더욱 담백한 곰탕을 만들어냅니다. 손님 맞을 시간이 되자 직원이 하나 둘 출근하는데요. 그런데 그 어떤 분도 곰탕이 끓고 있는 가마솥 근처에는 오질 않습니다. 좀 이렇게 나눠서 하시지. 안 힘드세요? 아니 지금 이게 이제 세상이죠. 고기 써는 것도 이게 혼이 들어가죠. 혼이.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죠. 맡겨버리면 그 하나하나 과정이 하나가 틀어지면 맛이 다 틀려져요. 맛이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죠. 그 때문일까요? 졸아드는 가마솥 곰탕 국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자 또한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중으로 봤을 때는 가마솥이 크니까 물 양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 모든 게 곰탕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곰탕을 만들어냈다는 그 집념이랄까? 미쳐버리면 다 생각이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나니까 제가 만들었겠죠, 이것도. 이렇게 가마솥에서 농도까지 맞춘 육수는 거름망에 한 번 더 걸러낸 후 별도의 조미료 없이 소금만으로 간을 하면 끝이라는데요. 천일염인데 간수가 다 빠져가지고 보시면은 꼬들꼬들해요. 보시면은 물기가 하나도 안 묻죠, 손에. 간수가 쏙 빠집니다. 과한 양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윤양근 사장이 지키는 철칙 중 하나입니다. 좋은 고기만 있으면은 좋은 소금에다가 간만 하면 되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버려야 진정한 맛이 나. 근데 그거 만들려면 말 그대로 좋은 재료가 있어야 돼. 오전 11시 무렵 드디어 오늘의 첫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솥에서 끓고 있는 육수를 뚝배기에 담아낸 후 푸짐한 고기와 함께 한 소끔 더 끓여내는데요. 여기에 파와 깨소금만 고명으로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고기와 소금, 그리고 윤양근 씨의 정성과 시간의 기다림이 전부인 이 곰탕. 드디어 어젯밤부터 반나절을 꼬박 준비한 곰탕이 손님에게 나갑니다. 곰탕에 뜨끈한 국물부터 한 숟갈 뜨고 구수한 고기를 입에 넣으면 손님들의 감탄사가 절로 이어지는데요. 과연 맛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다른 집에 비해서 기름이 적고 깨끗하고 맑아서 좋아요.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담백한 맛, 뜨끈한 곰탕 한 그릇에 추위에 얼었던 몸이 녹습니다. 질이 좋아요. 고기 맛이 변함이 없고 4, 5년 동안 이 고기 맛이 변함이 없고 냄새가 나지 않아서 뒷맛이 소화가 잘 돼. 그리고 트름을
해도 막 이상한 그 역한 고기의 냄새가 안 나서 저는 그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오고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믿고 먹을 수 있어 유독 어린아이와 함께 오는 손님이 많다는 이곳. 그래서 따로 준비된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어린이 손님 전용 그릇입니다. 어린이 손님에게 나갈 건 좀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데요. 그냥 막 뜨는 것 같은데 뜨는 게 아니라 고기가 작고 또 부드럽고 또 얇은 거, 씻기 편한 거 그런 거죠. 윤양근 씨의 이런 배려 덕분에 오랜 시간 한결같이 이곳을 찾았다는 손님도 적지 않습니다. 꽃감 앞에선 우는 아이도 그친다고 했던가요? 이 집에서만큼은 곰탕이 꽃감보다 낫습니다. 밥 투정하던 아이도 얌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챙겨줘야 되고 엄마도 먹는 중 마는 중 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오면 각자 서로 알아서 딱딱 먹을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고기의 담백함과 채소의 시원함이 만나 맑게 우러나온 국물. 정말 보약이 따로 없겠죠. 화려하진 않지만 자꾸자꾸 생각나는 그 맛. 이번에는 빈 그릇이 맛 평가를 대신해 줍니다. 이처럼 믿고 찾아주는 손님들로 매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윤양근 씨.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도 다 빠져나갔지만 윤양근 씨는 가마솥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곰탕이 끓으면서 조금씩 배어나오는 기름 제거 작업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불러주시게 안 힘드세요? 아이고 안 힘들죠. 이제 괜찮아요. 이걸 해야 이제 제대로 된 곰탕이 나오니까. 네, 계속 이제 밑에 거랑 또 위에 거랑 뒤집어가면서 계속 해줘야 고기에서 막 계속 뿜어 나오거든요, 기름이. 손님상에 나가기 직전까지 걸을 수 있을 만큼 기름을 걸러내는 것이 그의 철칙. 그런데 갑자기 자리를 뜨는 윤양근 씨.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 내일 또 나와, 내일. 27일 맞네. 27일. 내일 곰탕 재료인 고기가 도착한 건데요. 고기를 받자마자 종류, 도축일자부터 꼼꼼히 확인한 다음 점검을 마친 고기만 가게 문턱을 넘습니다. 또 있어? 우리 거 아니야 이제? 반말하세요? 반말하지 친구들. 아 친구세요? 네. 예, 친구가 그 횡성에서 고기 유통을 하니까 믿고 이제 받는 거죠. 날짜하고 뭐 등급하고 성별하고. 한우 암소 중에서도 상급입니다. 고기가 왜 째까왔냐? 아니, 조그맣냐? 어? 고기 맛을 일일이 다 봐요. 하나하나 고기 맛을 다 봐요, 지금. 그래서 뭐 이 고기는 어떻다, 저런 고기는 어떻다. 잔소리도 많이 먹고. 그러세요. 피곤하시겠어요? 엄청 피곤하죠. 되게 깐깐해서. 잔소리는 계속됩니다. 내일 고기 갖고 와야 돼. 내일? 고기가 얼마 안 왔으니까. 가.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아까 거기다 넣어놨죠? 고기 점검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질 좋은 고기만을 저장하기 위해 도축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냉장고에 넣는 꼼꼼함을 갖추다 보니 늦은 오후에서야 밥 한술 뜰 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잠시의 식사 시간조차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는 당장이라도 일어나 나갈 사람처럼 밥을 먹습니다. 아, 이거 습관이라. 습관이에요 이게? 예. 아, 이거 빨리 먹어야 되니까. 몇 살이 드세요? 이제 좀 손님 또 못 먹으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포장이 이모님 저 계산 포장해놨어요 2개. 그리곤 황급히 식사를 마치는데요. 예, 2개요. 그렇게 한숨 돌릴 시간도 없이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든든한 저녁 식사로 곰탕을 선택한 손님들로 식당이 가득 차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발길에 한 그릇 두 그릇 곰탕을 끓여내다 보니 어느새 동이 난 곰탕 냄비. 마지막 곰탕 냄비까지 모두 비워지자 서둘러 가게 마감을 시작합니다. 윤양근 씨가 새벽부터 고아낸 곰탕은 이렇게 판매가 끝났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지만 윤양근 씨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깍두기를 담궈야 하기 때문인데요. 시간은 이미 10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래도 이제 깍두기는 숙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못 담그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못 담그면은 그때 이제 나중에 몇 주 뒤에 먹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맛있게 손님들한테 대접하려면은 지금 힘들어도 오늘 담궈야 그때 이제 몇 주 뒤에 맛있는 깍두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담가야죠. 이것 또한 윤양근 씨가 늘 하는 일. 어머니가 농사지은 고춧가루에 직접 만든 양념으로 깍두기를 담그는데요. 주말에 일요일날 쉬는 날 쉴 때 이제 만들어서 쓰죠. 여기 이제 마늘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새우젓도 들어가고 풀도 써가지고 풀도 넣고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해요. 이제 양념 넣고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이제 비비면 끝나요. 좋은 식재료에 필요한 양념만. 윤양근 씨의 음식 철학은 반찬에도 반영됩니다. 곰탕이 순하니까 김치하고 깍두기도 순해. 그래야 맛있지. 안 그러면 막 자극적이면 이 맛 때문에 곰탕 맛이 다 죽어버려요. 곰탕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반찬에 양념까지 신경 쓴다는 윤양근 씨. 깍두기 담그기까지 마치면 하루 종일 맛난 곰탕을 만들어내느라 고생한 가마솥을 닦아주는데요. 깨끗해지죠. 곰탕 뚝배기까지 모두 윤양근 씨의 손으로 직접 씻어내야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주방에서 떠나질 않으세요? 이제 아침부터 준비를 하면은 이제 장시간 동안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하고 또 손님 받고 또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또 마무리까지 또 청소까지 해야 되니까 떠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딴 마음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마음이 혼선돼서 이게 곰탕이 제대로 안 나와. 음식 맛을 좌우하는 것이 식재료라면 식재료를 대하는 마음이 정성이라는 것을 보여준 윤양근 씨. 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손님한테 항상 저희 가족한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처럼 똑같이 앞으로도 계속 손님들한테 정성껏 곰탕을 끓여서 가족한테 가족한테 주는 것처럼 똑같이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곰탕은 얼마나 하실 거예요? 제 몸이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하는 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맑지만 진하고 깊은 맛을 내는 국물. 거기에 정성까지 담겨 구수한 내음이 진동하는 이곳 곰탕집은 과연 착한 식당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후 우리는 다시 이곳 수원을 찾았습니다. 김진입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면 따끈한 국물 생각이 간절한데요. 오늘 제대로 날 잡았습니다. 일단은 매우 추운 영하의 기온이고요. 이렇게 추운데 정성스럽게 우려낸 착한 곰탕의 맛이 어떨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곳 사장님이 곰탕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곰탕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착한 곰탕의 그 남다른 맛을 느끼시러 직접 가보시죠. 늦은 밤 여전히 혼자 남아 일에 여념없는 윤양근 사장. 지금 주방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온 걸 모르고 계세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놀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먹거리 엑스파일 김진 기자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사실 저 2년 전에 예. 착한 곰탕을 한번 찾고 예. 그 이후에 착한 곰탕을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했는데 사장님을 만났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걸 드리러 왔는데 공개합니다. 착한 식당 제 72호점 별 5개 착한 곰탕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이제 부담스럽게 감사하죠. 근데 더 이제 더 작은데 이제 더 잘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새로이 찾은 또 하나의 착한 곰탕의 맛을 제가 직접 느껴보기로 했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착한 곰탕입니다. 이야, 일단은 국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맑은 국물의 스타일이고요. 화면으로 봤던 것보다 고기의 양이 상당히 푸짐합니다. 이야, 이게 다 한우 암소 고기라는 거. 정말 기대 많이 했는데 별 5개 착한 곰탕 잘 먹겠습니다. 먼저 국물 맛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웃음이 나오는. 이 국물 맛이요. 굉장히 맑은 국물이지만 은은함 속에 분명 진한 고기의 맛이 느껴지는 정말 진짜 고기 국물 맛이 깊게 우러나고요. 꾸밈 없는 맛, 정말 진솔한 곰탕의 맛. 그냥 고기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요. 정말 손질이 잘 된 질 좋은 한우 고기 맛. 구수하면서 고소하면서 입안에서 부드러운 그러나 쫄깃함을 잃지 않은 그 고기의 맛이 푸짐하게 또 들어가 있어서 이 곰탕을 먹지만 한 끼 보양식을 먹는다 그런 느낌, 몸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곰탕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푹 고아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그 정성이라는 뜻 자체가 곰탕의 이름에 담겨있는 곰탕의 진수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같이 추운 날 여전히 애국하게 계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따뜻하고 정성껏 만든 착한 곰탕 시청자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저는 밥까지 말아서 본격적으로 곰탕을 먹겠습니다.